자, 11월 운세죠. 개해월 운세인데, 자, 간목일간부터,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 보면, 자, 계묘년 개해월이죠. 11월, 계묘년 개해월, 간목일간. 자, 간목일간이 계묘년 개해월을 만났는데, 자, 먼저 천간부터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일단 개수가, 연해개수는 뭐죠? 연해개수 정인, 그죠? 월해개수도 정인, 이렇게 되죠. 근데 보면, 다른 게 좀 특별한 게 있죠. 연과 월에 다 정인이 떠 있죠. 이러면 이제, 연해개수 정인이, 그죠? 연해개수 정인이 월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달에는, 이 11월에는 개수 정인 영향이 일단 강조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영향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계묘년의 묘년하고 그 개해월, 이 개해월이 해묘, 이 삼합이라고 그러죠. 해묘 삼합이죠.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전번 달부터 쭉 그 월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번 달에 뭐라고 했냐면요. 임수월, 전번 달 임수월 했죠. 임수월에 이 연에 있는 연지 이게 이제 수월에 임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목이 단절됐죠. 이 단절됐던 목이 11월 해월이 되면서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죽었던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운세가 크게 요동을 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이달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목일간에게 개수가 정인이고 월은 지지. 자, 해수는 뭡니까? 해수는 편인이죠. 자, 개수가 정인이고 해수가 편인인데, 근데 해묘가 이렇게 합을 해서 묘목, 이 묘목 겁재가 일단은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활성화. 이렇게 되면 이제 간목일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일단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 천간을 자체 한번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천간에서 간목일간의 개수가 십성으로 이제 일단 정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 근데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간목일간에게 이제 일종의 말로 속아 넘어가기 쉬운 어떤 그런 기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정인이랍시고, 이게 정인이랍시고, 문서, 좋은 문서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문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운에서 오는 개수가, 운에서 오는 개수, 이제 월운의 이제 개수가, 오면서 이제 무토를 끌고 오죠. 무토. 개수가 오면서 이제 무토를 끌고 와요. 자, 그러면 무토가 이렇게 합을 하는데, 무토가 사주에 있든 없든 일단 합을 끌고 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러면 일단 무토 재성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문서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 무토 재성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개수가 끌고 온 물토를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취득 후에 이것 때문에 반드시 후회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목일간에게 개수나 무토는 또 뭡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인성도 재성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음양권으로는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음양권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 채널, 제 채널에서 한번 음양권 이론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천간 개수 정인에 대해서, 일단 천간에서는 천간 개수 정인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면 문서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보겠습니다. 지지를 보면, 천간 중심으로 갖고, 이제 지지 중심으로 보면, 연지, 월지가 해묘 합이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인 부분은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또 이게 이제, 이달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연초부터 어떻게 되냐면, 연초부터 진행되었던 일들이 9월, 10월에 일단 아까
임묘됐기 때문에 9월달은 충됐고, 그래서 단절되었다가, 이달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살아나니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뭐냐면, 돈 낭비, 시간 낭비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목일간에 이게 뭡니까? 묘목이 이제, 겁재잖아요. 비견, 겁재에 속하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 다시 들어오니까 전에 또 못했던 거를 억울해서라도 어떻게 생겨요? 자존심이나 욕심 때문에 이제 자꾸, 그걸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춰서 문제를 키우는 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한 번 놓친 고기를 다시 잡겠다고, 고기 놓쳤다고 다시 낚시터에 가가지고 그 고기 다시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죠. 뭐 잡을 수도 있겠지만 못 잡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버스는 시원하게 보내주고요. 새로운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헤어진 연인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달에 또 간목일간에게 이제 헤어진 연인과도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미 끝났다면, 이미 관계가 끝났다면 그냥 쿨하게 보내주는 게 현명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목일간 이달에 괜한 어떤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이죠, 이게. 안 하는 게 좋고요. 아무튼 이달에 이런 식의 일 때문에 힘든 결정을 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상. 자, 간목일간에게 해월은 12운성으로 뭐죠? 생지죠, 생지. 그리고 이제 10성으로 이제 편인 그러죠, 편인. 자, 간목물상을 뭐라고 그러냐? 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뿌리. 자, 뿌리인데 해월 생지니까 씨앗에서 뭐예요? 야, 이 간목이 아까 뭐냐면 뿌리라고 그랬는데, 뿌리는 어디에 나와?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는데, 자, 일단 생이라는 의미는 뭐냐?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을 출발시킨다, 이거죠. 더구나 이제 연운 묘목하고 합을 하니까 출발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9월, 10월에 브레이크 걸렸던 일이기 때문에 더욱 서두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지만 11월에는 이전에 이미 끝난 걸 다시 재생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분야별 운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를 체크해 놨죠. 사업자, 직장인, 재물, 애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업자 운세부터 이제 점검을 해보면요. 자, 사업자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돈 나가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말하면 이제 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금전 지출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투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손실 결국은 착각하는 거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그 용역이라든지 하청, 대리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상급업체, 이런 어떤 사업하는 상급업체라는 게 있잖아요. 본사가 있으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쟁이라든지 구설수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장인 운세를 알아보겠는데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윗사람이라든지 동료, 대인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실수 유의해야 하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금전 손실이 있는 달이라고 얘기했죠. 금전 손실. 투자운은 좋은 운이 아닙니다. 특히 문서 취득은 좋은 운이 아니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정운을 보면, 애정운은 이제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 이 달에 애정운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애정 표현을 받는, 구애를 받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 남자는 상대적으로 애정운이 좋지 않습니다. 남자 간목일간에 애정운이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이런 달은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갈등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목일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바로 을목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운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묘년의 계해월 을목일간. 자, 준비되어 있죠? 자, 먼저 천간을 보겠습니다. 천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천간을 보면 이제 계묘년의 계수, 계해월의 계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연에도 계수 편관, 월에도 계수 편관, 편인, 죄송합니다. 편인이죠, 편인. 편인. 자, 연과 월이 다 편인이니까, 그러면 이달의 계수 편인이 특별하게 더 강조되고 있죠, 일단. 그렇죠? 강조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을목일간 입장에서 계수가 어떤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뭐 같은 권이니까 일단 편인이라서 나쁘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일단 같은 권이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묘년하고 계해월이 이제 해묘합을 하잖아요. 그죠? 해묘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전달 임수월, 그렇죠? 흐름은 이제 같은데, 전달 임수월에 임묘해서, 그렇죠? 묘목이 임묘했죠. 임수월에는 전달이 10월달이 임수월에 이제 묘목이 이렇게 임묘해서 단절이 된 거죠, 그때. 근데 묘목이 이제 해묘 이렇게 합을 하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운세가 크게 요동을 치게 돼 있습니다. 죽었던 게 살아났으면 굉장히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이달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을목일간에게 계수가 편인이고, 월은 지지해수는 뭡니까? 정인. 자, 근데 해묘가 이렇게 합해서 묘목이 비견. 묘목, 이게 일종의 이제 정인, 해수 정인은 약화가 되고, 비견이 이제 활성화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을목일간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먼저 이제 천간을 좀 더 다시 한번, 천간을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얘기 들어가 보면, 자, 천간을 보면, 을목에게 계수가 편인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인 같은 편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을목이 양권이고요. 그렇죠? 을목이 양권이고, 그 다음에 양간이 아니고요. 양권입니다. 간은 음간이에요. 음간. 근데 자꾸 이제 양간, 음간, 양권, 음권을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일단, 을목이 양권이고, 계수도 양권이에요. 양권. 양권이란 양간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양권 이론을 좀 더, 혹시 이런 거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채널에서 음양권 이론 검색해서 한 번 더 보시고 들어오면 한 5분, 10분 정도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을목도 양권, 계수도 양권이니까 서로 이제 상생한다 그래요. 서로 돕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을목에게 도움되는 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십성으로 편인이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운에서 오는 계수가, 자, 운에서 이렇게 계수가 오는데, 계수가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계수가 오면서 이 무토를 끌고 와요. 무토를 끌고 와요. 이렇게 합을 한다는 거죠. 합을 하면서 끌고 오는데, 그러니까 무토가 을목일간 이 무토가 사주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토 정제가 움직인다는 거죠. 자, 무토가 을목에게 무토를 움직인다는 건 이건 좋은 거죠. 자, 이렇게 계수 인성이 무토 정제를 끌고 와서 을목에게 더욱 안정적인 무토는 환경이죠.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은 무토라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기반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끌고 와서 계수라는 습도 조절을 해주면서 을목의 하초가 좀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동안 그러면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 문제, 취업운이라고 얘기죠.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게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지를 보겠습니다. 지지를 보면, 자, 연지월지가 어떻게 돼요? 해묘? 합이죠. 합이라고 그랬죠. 자, 이달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연지 묘목이 9월, 10월에 일단 단절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충하고
그쵸? 충하고, 임묘하면서 단절이 됐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죠. 자, 묘목이 다시 살아나니까 좋은 일간도 있고 아주 안 좋은 일간도 있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이달에 묘목이 살아나서 좋다고 해도 좋은 게 아니고요.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 단지 뭐냐면 이달에는 불균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파장이라는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파장이 두세 달 후에 다시 정리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지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운에 들어오는 기운들을 일관성 있게 받아들여서 그때 뭔가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긴 안목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게 되는 건 큰 착오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판단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물상적인 관점에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상적인 관점은, 자, 을목일간에게 해월은, 12운성으로 사지죠, 사지. 그리고 이제 10성으로 정인, 이렇게 했는데, 자, 을목화초라고 표현하죠. 을목화초가 해월, 겨울이죠. 해월, 근데 10성으로 정인을 만났는데, 이게 이제 말이 정인이지, 을목에게 사실 도움이 안 돼요. 말이 정인이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환경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추운 겨울에 화초가 뭐 좋을 일이 없죠. 그리고 12운성으로 사지니까, 외형은 이미 화초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연지 묘목하고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돼요? 갑자기 추운 겨울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뭐가 돼요? 갑자기 봄이 돼요. 봄이 된 걸 다름없죠. 자, 이걸 비유하자면 화분에 담겨져서 집 안으로 들어온 개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밖에 추위에 떨다가 갑자기 화분에 옮겨져서 그냥 거실로 들어오는 거 다름없죠. 그러니까 9월, 10월에 차가운 서리를 맞았던 화초가 다시 생기를 찾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좋은 건 맞는데, 좋은 건 맞잖아요. 화초가 추운 겨울에, 11월에 밖에 있다고 들어온 거,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건 맞는데 큰 혼란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런 형태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안목, 그러니까 이달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일시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고, 방 안에 꽃을 피웠는데, 12월달, 1월달에 다시 밖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꽃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어떤 불안정한 시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분야별 운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사업자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사업자를 보면은, 이제, 신규 문서를 취득하는 운이라고 봅니다. 신규 문서, 새로운 문서. 매출 계약이라든지, 뭐, 보증 관련 일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발전적인 일은 돼요. 이달에. 이달은 물론 발전적인 되는데, 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짧은 형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윗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업무적인 성과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료라든지 대인관계도 괜찮고요. 발전하는 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달에 재물운도 보면은 매매라든지 투자, 문서거래, 계약운이 있는 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다, 뭐 이런 거, 뭐 월세를 내줘야 되는데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달에 을목일간은 이제 그런 계약운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뤄졌던 일이 해결되는 달이다. 또 부가적인 수익도 생기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애정운을 보면은요, 짝이 있는 남녀 모두 이달에 이제 애정운은 이제 무난하다,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짝이 없는 남녀도 이달에 애정운, 이게 이성운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성운이 들어오니까 잘 지켜보시고 좋은 만남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을목일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